IMF 한파가 한국을 얼어붙게 만들던 1998년 강태풍은 헬멧을 들고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태풍,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보라색 가죽 슈트를 입고 사채업자 류희규 앞에 돈가방을 던지던 그 통쾌한 순간. 멕시코 안전화 수출 대박의 짜릿함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태풍의 머릿속엔 벌써 다음 전쟁터의 지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월 어느 봄날 오후 태풍 상사 사무실. 책상 위엔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흩어져 있고 그 한가운데 오토바이 헬멧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태풍은 그 헬멧을 머리에 쓴 채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방콕의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차를 들고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헬멧을 쓴 채 멍하니 앉아있는 태풍의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사장님, 또 무슨 생각하세요? 태풍이 천천히 헬멧을 벗어들었습니다. 헬멧의 무게감이 손에 전해집니다. 품질 좋은 소재, 세련된 디자인, 완벽한 내구성.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좀 팔아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전화에 이어 헬멧이라니. 이 사람은 대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는 걸까요? 태풍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방콕의 야구 드림팀 뜬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기사였죠. 여기서 잠깐 태풍이 정말 노린 건 뭐였을까요? 단순히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헬멧 수요가 증가한다. 그 정도 분석이었다면 태풍은 평범한 장사꾼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IMF로 나라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자존심. 온 국민이 시리에 빠져있던 그 시기 방콕 아시안게임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활의 신호탄이었죠. 박찬호가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인의 저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다시 불타오를 거라는 걸 태풍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타이밍이었어요. 역사의 흐름을 읽는 게임이었죠. 그렇다면 태국은 어땠을까요? 방콕, 오토바이의 성지라 불리는 도시. 출퇴근 시간이면 오토바이가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곳. 인구당 오토바이 보유율이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높은 나라. 게다가 정부가 막 헬멧 착용 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수요는 폭발 직전이었죠. 하지만 시장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헬멧은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엉망이었고 일본산 헬멧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쌌죠. 그 사이 텅 빈 공간.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만한 품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틈새, 그곳이 태풍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시장, 완벽한 상품.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죠. 태풍 상사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태풍과 미선 단둘이서 해외 영업을 한다는 건 무리였어요. 특히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인맥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말이죠. 태풍에게 필요한 건 경험 많은 영업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고마진 과장. 저녁 무렵 태풍은 고마진의 집 근처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그를 기다렸죠. 어둑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편의점 비닐봉지를 든 고마진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길도 아닌데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IMF의 칼바람에 회사를 잃고 백수가 된 중년 남자의 무게감이 그의 어깨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태풍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과장님. 고마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죠. 태풍이. 여긴 어쩐 일이야? 태풍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랑 다시 일하시죠. 스카우트 제이였습니다. 고마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린 거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짜야? 농담 아니지? 태풍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멕시코 안전화 수출로 빚다 갚았어요. 이제 진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급여도 드릴 수 있고요. 이 젊은 사장, 겉으로 보기엔 무모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묘하게 사람을 믿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어요.
부산항에서 표바코를 이긴 그 배짱 원양어선까지 쫓아가던 그 집념. 이 남자는 진짜였습니다. 고마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서 아내 잔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이 미친 사장과 함께 한판 벌여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피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어차피 집에 있으면 마누라한테 잔소리만 들으니까.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 상사 사무실엔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태풍, 오미선, 그리고 고마진. 한때 신발을 팔던 이들이 이제는 헬멧을 들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묘하게 균형이 맞았습니다. 고마지는 헬멧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머리에 써봤습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죠. 디자인은 괜찮네. 근데 강 사장, 태국 인맥은 있나? 태풍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연줄도 거래처도 없어요. 고마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그럼 대체 어떻게 팔 생각이야? 하지만 태풍의 눈빛엔 묘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교민사회부터 뚫을 겁니다. 한인에 찾아가서 정보 얻고 바이어 소개받고 하나씩 뚫어나가는 거죠.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태국어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소통하실 거예요? 태풍이 미선을 보며 말했죠. 오주임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고마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가 헬멧을 내려놓으며 미선을 힐끗 봤습니다. 오미선 씨는 무슨 역할인데? 커피 타러 가는 건 아니잖아. 순간 사무실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고 태풍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태풍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주임님이 태풍 상사의 상사맨인데요. 그의 목소리엔 농담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든 이 사실을 부정하면 당장 문제 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고마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 그는 미선을 다시 봤어요. 미선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감사함과 동시에 각오가 담겨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나도 제대로 해내야 해.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 태풍 상사는 비로소 진짜 한 팀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세이프 헬멧 영업팀이 태풍 상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헬멧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저희 신제품입니다. 내구성이 최고예요. 태풍이 헬멧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데요? 영업사원이 씩 웃으며 가방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그는 헬멧을 바닥에 놓고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쾅, 쾅, 쾅. 세 번의 강렬한 타격. 하지만 헬멧은 끄떡없었습니다. 미선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죠. 와, 진짜 안 깨지네요. 태풍이 헬멧을 집어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표면. 내부 패딩도 그대로였죠. 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로 하죠. 영업사원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몇 개 필요하신가요? 태풍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일단 5,000개요. 태국으로 보낼 겁니다. 영업사원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5,000개요? 태국이요? 잠깐만요. 바이어는 확보하셨습니까? 태풍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직이요. 그래서 직접 갑니다. 영업사원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 제정신인가? 바이어도 없이 5,000개를 태국으로? 하지만 태풍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발로 뛰어야죠.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뭐가 되겠어요? 영업사원은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4월 23일 김포공항 출국장. 이른 아침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세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로 향했죠. 미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 생전 처음 가보는 외국.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사장님, 저 비행기 처음 타봐요. 무섭지 않아요? 태풍이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망하는 게 더 무서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기체가 떨리기 시작했죠. 미선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고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작아졌죠. 태풍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산항에서 표바코를 이겼잖아. 원양어선에서도 버텼잖아. 태국도 해낼 수 있어. 5시간 후 방콕 돈무안 공항.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이었죠. 세 사람은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간 것 같은 습한 더위. 미선이 비명을 질렀죠. 으악, 더워 죽겠어요. 이게 뭐예요? 고마진이 선글라스를 쓰며 웃었습니다. 이게 동남아지. 각오는 했는데 진짜 장난 아니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압도적이었어요. 툭툭이가 미친 듯이 달리고 오토바이가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일제히 출발하는 광경은 장관이었죠. 미선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오토바이 진짜 많아요. 진짜 엄청나다. 태풍이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숫자, 교통 상황, 사람들의 복장. 모든 걸 관찰하고 기록했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쟁터야. 카오산 로드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세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고마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일단 한식당부터 찾자. 정보는 교민한테 얻는 게 최고야. 저기 간판 보여? 한글이야. 작은 한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죠.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한국분들. 여행 오셨어요? 아주머니의 억양에서 고향의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태풍이 공손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업을 하는데요. 혹시 이쪽 사정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명함을 받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젊은 양반이 대단하네. 뭘 파시는데요? 태풍이 가방에서 헬멧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오토바이 헬멧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헬멧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품질은 좋아 보이는데 말이야. 여긴 사람들이 헬멧 잘 안 써. 미선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안 써요? 오토바이는 저렇게 많은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법으로는 써야 하는데 더워서 안 쓰는 사람이 많아. 경찰도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 고마진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팔아? 현지인들이 안 쓴다는데.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난감한 표정이었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 그럼 타겟을 더 넓히면 되겠네요. 현지 판매에다가 더해서 관광객 상대 렌털 업체들까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그거야. 곧 아시안게임 있잖아. 그때 사람들 엄청 올 거야. 그 사람들은 헬멧 필수야. 태풍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한인회 가봐. 거기 이사장이. 이쪽에서 오래 살았어. 도와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한인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2층 건물, 좁지만 정돈된 사무실이었죠.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민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이사장이었습니다. 강태풍은 미선에게 배운 대로 공손히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으며 태국에 오토바이 헬멧을 수출하고자 한다고 간단 명료하게 소개했죠. 이어 준비해온 헬멧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사장은 헬멧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품질은 좋아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파시려면 유통망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태국은 관계 사회거든요. 아는 사람 없으면 장사 못해요. 고마진이 정중히 물었습니다. 바이어 소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제 친구가 오토바이 부품 도매업을 해요.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제 친구 가게로 가시죠. 다음 날 네 사람은 방콕 시내의 오토바이 렌털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40대 태국인 남자였죠. 이사장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가져온 고품질 헬멧입니다. 태풍이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자 이사장이 당황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태풍이 씩 웃으며 헬멧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쾅, 쾅, 쾅. 이사장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헬멧은 끄떡없었습니다.
이사장은 헬멧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헬멧을 살펴보던 주인이 가격을 물었습니다. 태풍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개당 15달러입니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대요. 10달러라면 생각해본대요. 고마진이 태풍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10달러면 손해야 원가가 8달러인데. 태풍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1000개 이상 구매하시면 14달러에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12달러 500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풍이 고마진과 미선을 봤습니다. 고마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미선도 조용히 동의의 눈빛을 보냈죠. 태풍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11달러 500개로 하겠습니다. 주인이 웃으며 악수를 했습니다. 첫 거래가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익이 거의 없는데 괜찮아요? 태풍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첫 거래가 잘 되면 다음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이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태국에서는 신뢰가 전부예요. 한번 잘하면 소문이 퍼져서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올 겁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카오산 로드의 작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거리 공연자들의 음악 소리가 공기를 채웠죠.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사장이 맥주를 따르며 감탄했습니다. 강 사장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다니. 보통 외국인들은 몇 달씩 걸려도 못하는 일인데요. 태풍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사장이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태풍 씨의 열정이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그 망치 퍼포먼스도 그렇고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봐요. 미선이 팟타이를 먹으며 이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여기서 무슨 일 하세요? 이사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죠. 저는 여행사를 운영해요. 한국 관광객들 모시고 다니는 일이죠. IMF 전엔 꽤 잘 됐는데 요즘은 관광객이 뚝 끊겨서 힘들어요. 고마진이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아시안게임 때도 관광객 많이 오겠네요? 이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엄청 올 거예요. 벌써부터 예약 문의가 있어요. 특히 야구 경기는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태풍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태풍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출근 시간, 렌털 가게들이 문을 여는 시간, 관광객들이 거리로 나오는 시간. 모든 걸 기록하고 분석했죠. 그날 저녁 방콕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 이사장이 주선한 바이어 미팅 자리였습니다. 태풍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미선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죠. 레스토랑 입구에서 미선이 나타났을 때 태풍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 드레스를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를 곱게 묶고 가벼운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태풍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부끄러운 듯 물었죠. 이상해요? 제가 이런 옷은 잘 안 입어서. 태풍이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아주 잘 어울려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순간 주변의 소음이 다 사라진 것 같았죠. 고마진이 옆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 들어가자. 바이어들 기다리고 있어.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태풍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 고마진의 능숙한 협상 스킬, 미선의 꼼꼼한 계산. 세 사람의 팀워크는 완벽했습니다. 바이어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미팅이 끝나고 호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차오프라야 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진은 먼저 들어간다며 자리를 떠났죠. 눈치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태풍과 미선 단둘이 남았습니다. 미선이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태풍도 야경을 바라봤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계속 옆에 있는 미선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함께 고생하며 쌓아온 시간들. 원양어선에서 소금을 뒤집었을 때도, 표현준에게 당할 때도,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지킬 때도 항상 옆에 있어준 사람.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진작 포기했을 거라는 걸 태풍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임님.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사장님. 태풍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 오주임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뺨이 붉게 물들었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콕의 소음도 바람도 모든 게 정지한 것 같았어요.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좋은 동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태국 와서 확실히 알았어요. 주임님이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기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앞날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태풍 씨, 큰일 났어요. 어제 미팅했던 바이어 중 한 명이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풍은 주문한 헬멧을 완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풍과 미선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다음 회 태풍은 더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솟아오르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풍 상사 7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